코스피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예, 주식도 오르고, 뭐 1%씩 또 오르고 있어요. 그쵸? 주식도 오르고 있고, 환율도 아까 봤더니 뭐 환율도, 그쵸? 환율도 그 정상이던데, 환율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환율도 되게 그 안정적으로 보이던데, 환율 없나, 환율. 환율, 경제. 예, 환율 보자, 환율. 환율도 좀 그 안정돼 보이죠? 약달러네요. 그 달러가 1189원까지 떨어졌네요. 예. 달러가 118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환율도 안정세. 주식도 1%씩 올라 뭐가 안정세예요. 그렇죠? 다 안정세야. 근데 저는 그래도 달러는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약달러는 맞는데 이게 세계 경제에 지금 어떤 충격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도 지금 문제가 잘 보세요. 주식도 1%를 견고하게 오르고 있는데 주식도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두들겨 맞는 거죠. 그 주식도 지금 인플레이션 맞고서 오르고 있고 강남 아파트도 다시 오르고 있고 부동산 세종시 다 오르고 있고 환율도 지금 달러가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시나리오인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가 크게 오르진 않는데 오히려 약달러로 갈 겁니다. 약달러로 금값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주식 오르고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일부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좀 위험해 보여요.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기관이 팔고 그 코스닥을 외국인 들어왔네요. 코스피를 지금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고 조금 고점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데 지금 한국 주식 들어가더라도 크게 재미 못 볼 것 같아요. 올라봤자 크게 재미를 못 보고 혹시 뭐 하나 꽝 터져갖고 주식시장에 안 좋은 악재 터지면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건 몰라도 그치 확 떨어지면 몰라도 지금은 큰 재미는 보기 힘들고 주식시장이 뭐 매일매일 지금 인플레이션 타고서 1%씩은 오르고 있지만 전형적인 개미장세고 오를 때까지 올랐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팔아제끼는 거 봤더니 크게 더 오르기 힘들겠다. 그리고 이게 또 세계적으로 뭐 하나 또 꽝 터지면은 당장 일본에서도 뭐 보복한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주식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주식시장 꼭 들어가겠다 하면은 저평가주 위주로 사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바이오, 대선테마주 이런 거 IT주 좀 위험합니다. 그쵸? IT나 대선테마주 뭐 바이오주는 위험하고 굳이 들어가려면 좀 저평가주 있잖아요. 그런 거 우량주 위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국내 주식은 들어가서 재미 볼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렇고 미국 주식은 어떠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같이 대장주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너무 많이 올라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뭐 금은 관련된 광산주라든지 뭐 그런 유가 관련주라든지 저평가된 거 그쵸? 유가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게 좀 나아 보이지 지금 좀 많이 올라 보여서 지금 들어가긴 조금 아무튼 국내 주식이고 미국 주식이고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또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주식을 좀 들어가야 된다 싶으면 그렇게 뭐 좀 저평가주 우량주 뭐 뭔진 저도 모르죠 사실 뭐 저평가 우량주 위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뭐가 저평가고 뭐가 우량주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거 알면 워렌 버핏이죠. 그쵸? 우리가 그거 알고 있으면 워렌 버핏처럼 이미 그거 하고 있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 금은 값도 올랐는데 막상 지금 금은 사기는 좀 그렇죠. 그쵸? 지금 금은 사기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금은 손대기도 그렇고 어쨌든 실물 손대면은 또 부가세랑 해서 15%씩 까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지금 금은 실물 손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좀 주식시장 들어갔더니 이미 좀 올랐고, 그쵸? 위험해 보이고. 미국 주식 들어갔더니 거기도 오른 거 많고 해서. 이 서민들은 그냥 이도저도 싫으면 열심히 그냥 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도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거 봤더니 부동산도 지금 들어가면 규제나 받고서 이게 지금 잘못 막 수십억씩 들어서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내 건지 내 부동산인지 정부 부동산인지도 모르겠고, 그쵸? 지금 부동산 규제하는 거 봤더니 어설프게 막 몇십억짜리 건물 사고 뭐 아파트 사고 했다가 국가에서 막 규제 맞고 맘대로 그냥 월세도 맘대로 못 올려. 전세 맘대로 월세 내지도 못하고 세금은 엄청 때리고 뭐 전세에 있던 물건인데 전주인이 전세를 냈었는데 내가 산 다음에
전세 내보내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안 돼 갖고 부동산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많으면 부자면 지금 금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자면 그쵸? 금은 값이 오르긴 오르겠네요. 금 같은 경우 오르겠네요. 지금 뭐 할 게 없어 그쵸? 주식 사기도 애매하고 주식도 너무 많이 올랐고 세계는 뒤숭숭하고 돈 가치도 별론 것 같고 그쵸? 돈이 있으면 금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올랐어도 그쵸? 근데 지금 뭐 물량도 없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아마 실물 금은도 구하기 힘들걸요. 아무튼 예. 부자면은 금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뚜렷한 투자처가 없어요. 지금 예. 부동산도 지금 정부 규제가 워낙 심하고 주식시장 들어가자니 끝물 같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일단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는 좀 나 보이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또 무슨 세계적으로 뭐 사고 터지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굳이 구매하실 거면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좀 저평가된 우량주 위주로 하시고 지금이 뭐 애플이나 테슬라 뭐 내지는 뭐 시젠이나 이런 바이오주 신풍제약까지 들어갈 때 아닌 것 같다. 한국에선 바이오 테마주 이미 너무 올랐고 미국에서도 뭐 IT주 너무 올랐는데 그런 거에 들어가서 잘못하면은 또 남 돈 벌어주는 걸 수도 있다. 옛날에 들어간 사람들 뭐 테슬라 300불 할 때 들어간 사람들 제약회사 미리 해갖고 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또 몸빵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너무 오른 주식 말고 좀 덜 오른 주식 중에서 괜찮은 거 망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 거 사면은 어쨌든 간에 뭐 그 본전 똔똔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좀 나아 보이고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좀 저평가된 우량주 위주로 뭐 그건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고 저평가된 우량주가 뭔지 알면은 그건 워렌 버핏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고 아무튼 지금 많이 오른 주식들 바이오 한국으로 치면 바이오주 테마주 대선 테마주나 미국으로 치면 IT 주식 뭐 그 테슬라나 애플 같은 거 들어가는 좀 조금 안 좋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타고 뭐 돈 막 찍어내니까 테슬라 애플 더 오를 수도 있고 여기도 바이오주 더 오를 수 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는 투자를 안 하겠어요. 소중한 돈을 잘못해서 남들 쌀 때 들어간 사람들 돈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시장이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안정돼 환율도 달러 5원 떨어지고 주식도 1% 오르고 아주 견조해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안정적인 시장인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근데 아무튼 달러가 약달러로 가면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달러 일부는 갖고 계세요. 또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원자재 유가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가도 지금 뭐 이렇게 유가도 견조하게 상승한 거 보이니까 뭐 유가 관련주들도 원자재나 유가 관련주들도 뭐 묻어두면 손해는 안 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나 국제 유가도 슬슬슬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배럴당 41.7달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유가 낮다면서 뭐 마이너스까지 유가가 떴었는데 이거 갖고서 막 그 뭐냐 이거 유가 갖고서 막 그 100달러 되고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이거 유가 갖고서 100달러 되고 하면은 난리 나거든요. 예. 뭐 이거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 100달러 되고 하면 또 난리 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 아무튼 지금 좀 인플레이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가고 있고. 자, 히로시마 원폭 같았다. 초토화된 베이루트 사상 4천여 명. 뭐 그 일루미나티 카드가 결국 맞았네요. 그렇죠? 일루미나티 카드가 맞았네요. 예. 일루미나티 카드에 컴바인드 디제스터스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도쿄 올림픽 기간에 도쿄 올림픽에 뭐 그렇게 와코시계탑에 사람들 막 무서워서 뛰어가는 막 도망가는 사진 있었잖아요. 예. 컴바인드 디에스터스라고 와코시계탑에서 무서워서 사람들 막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일루미나티 카드가 있었는데 다들 그래서 뭔가 일이 나면 일본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사고가 터지면. 뭔가 그런 재앙이나 엄청난 재난 상황이 터지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내지 일본이랑 갖고 한국이나 중국 실제로 뭐 샨샤댐이나 요새 막 홍수 나고 하는 거 보면 뭐 일본, 한국, 중국 돌아가면서 막 홍수 나고 물난리 나고 하잖아요. 샨샤댐 문제도
이제 장마 시작이고 태풍 온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샨샤댐 이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저것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샨샤댐이 버텨두고 있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아무튼 일본이라든지 동양 쪽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걸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레바논에서 일어났어요. 레바논도 아시아라면 아시아죠, 그쵸? 예. 레바논도 아시아라면 아시아인데 아무튼간에 그쵸? 근데 베이루트에서 사상 4천여 명 뭐 이게 뭐 히로시마 원포까지 폭발이 일어났다고 베이루트 항구에 무슨 뭔가요? 무슨 뭐 질산암모늄인가요? 뭔지 모르겠다. 뭐 이거 오늘 탑뉴스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뭐 주식에 몰빵해서 뭐 투자를 해놨는데 갑자기 샨샤댐이 무너진다 하면 뭐 주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쵸? 내가 주식에 몰빵해놨는데 갑자기 뭐 샨샤댐이 터지거나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엄청나게 엄청난 또 그런 자연재해 같은 게 발생했다. 이제 전쟁 날 수도 있고. 아니 막말로요 여러분. 뭐 달러 약세에서 또 달러 다 팔아놨어. 달러 약세라고 해갖고 달러 다 팔아갖고 막 주식시장 집어넣었어. 응? 달러 약세라고 해갖고 달러 다 팔고서 지금 주식시장 집어넣었는데 또 막상 보면은 또 전쟁 터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써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선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해야 된다고 또 뭐 여기 남중국하에서 이제 전쟁 나면은 이러면 또 달러 오르겠죠. 그쵸? 달러 오르고 주식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니까요. 예. 지금요, 여러분. 지금 상태로 그냥 안정적인 시나리오로만 가면은 약달러에다가 맞아요. 약달러에다가 주가 오르고 약달러에 주가 오르고 안정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하루 1%씩 꾸준히 오르고 인플레이션이니까 환율은 계속 달러 5원씩 떨어지고 약달러 가면서 주식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그냥 교과서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갖고 있는 달러 팔고 주식 넣어갖고 인플레이션 대비한 게 맞아요. 왜? 달러는 약달러고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고 어쨌든 원화 가치는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교과서적인 걸로 보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이익입니다. 왜? 약달러에다가 인플레이션 맞고서 한국 주식이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왜? 내일 자고 일어나서 뭐가 터질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진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랑 한판 붙으면 그땐 또 원화 가치 폭락하고 달러 또 떡상하고 주가 폭락하죠. 그쵸? 교과서적인 걸로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등기부등본상에 지금 그 구청에서 띄워보면은 내 이름으로 부동산이 돼 있는데 실제 일어난 일은 내 맘대로 임대도 못 주고 세금 폭탄도 날아오고 뭐 내 맘대로 전세를 월세 바꾸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말세잖아요, 말세 여러분. 그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다 붕괴하고 있고 지금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해 지금. 분명히 보세요. 김현미 장관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때 금 투자하지 말라고, 금 쓰레기라고, 금 사갖고 돈 낭비했다고 그렇게 하시던 10년 전에, 7년 전에 하시던 김현미 장관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그쵸? 그때는 뭐, 금 샀다고 돈 낭비했다고 막 김중수 하는 총재를 꾸짖으시다니, 오늘은 또 이렇게 전세 집주인들이 맘대로 월세 못 바꾼다고 또 이렇게 언제나 당당하신 김현미 장관이 응원합니다. 그쵸? 등기부등본상으로 내 집으로 돼 있는데 내 맘대로 전세고 월세고 전환을 못해요. 내 맘대로 세를 받을 수가 없고 국가에서 뭐 다주택자라고 막 그 세금은 엄청 나오고 내 집 분명히 문서상으로는 내 집인데 이게 내 집인지 국가 건지 헷갈려. 그쵸? 요새 그렇죠. 모든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붕괴해갖고 아무리 지금 주식시장이 견고하고 원화 가치가 견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거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뭐 무역 보복해갖고 삼성을 망하게 만든다고 하든지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남중국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중국이랑 한판 붙든지 아니면은 또 갑자기 뭐 하면서 또 이거 레바논에서 터진 것보다 더 큰 자연재해가 터지든지 요새 근데 봤더니 요새 주식시장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요 정도 자연재해로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약해요. 그러니까 요 분들 사상 드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자연재해로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너무 풀린 돈이 많아서 아무튼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싶으면 주식 하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일부 달러로 뭐 달러 예금 해놓으시든지, 예. 그것도 좀 불안하시면 뭐 달러 그냥 현금으로 좀 찾아 놓으시든지 아무튼 해서, 예. 그냥 맘 편하게 잠 주무시고 싶으시면은 그냥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주식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자꾸 동학개미라고 해서 개미들이 올린 그 지수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냥 아껴 쓰면 참 편하게 살고 싶으면 인플레이션 두드려 맞으면서 그냥 절약하면서 안 쓰고 살면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일단 현금 가치 하락은 맞는 것 같고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진짜 미국 주식인지 한국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금인지 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또 빨리 이렇게 현금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주식을 사놔야 되는 건지 뭐 금을 사놔야 되는 건지, 뭐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건지, 달러는 과연 진짜로 뭐 달러는 사야지 이득인지 팔아야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요. 예.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나는 그냥 편하게 무슨 일 터지더라도 편하게 잠자고 싶다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그냥 일부 달러로 바꿔서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아니면 KRX 금시장에 조금 금도 투자해 놓으시거나. 근데 금도 비싸긴 하지만 그 뭐 부가세 같은 거 안 내면 할만합니다. 금 같은 경우도. 예. 아 가진 게 없으니 아무 걱정 근심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든 말든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무튼 간에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현금 부자들은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하면, 이거 어떻게 굴려야 될지 씨름이 깊어요. 그래서, 이자 많이 준다고 괜히 펀드 같은 거 넣었다가,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거 잘못 걸리면 아주 골치 아파지고, 그렇다고 또 주식에 때려 넣자니, 주식도 좀 지금 사고 나면 불안하고, 진짜로 뭐, 전 세계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주식도 좀 불안하고, 부동산에 넣자니 부동산은 이미 지금 정부 거 같고 그쵸? 부동산에 넣자니 부동산도 이미 뭐 내 거가 아니고 집주인 게 아니고 정부 거 같고 해갖고 그러니까 금 많이 사나 봐요. 할 게 없으니까 그쵸? 할 게 없으니까 금 많이 사나 봐요. 부동산도 내 게 아니고 예 부동산도 내 거가 아니야. 주식도 지금 위험해 보여.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요새 계속 그 돈 가치는 떨어져. 그래서 뭐. 맞아요. 현금 없는 요새 현금 부자도 마음고생하는 시대입니다. 그쵸? 없는 사람이 나아요. 없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 아무튼 자 베이루트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일루미나티 카드는 맞는 거였구나. 일루미나티 카드는 맞았습니다. 요 정도 사고만 터져도 충분히 컴바인드 디제스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다들 이런 폭발 사고가 터져도 일본의 그 마코시게타 그 일루미나티 카드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그 동경 긴자에서 와코시겠다 그런 데서 폭발이 일어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엉뚱하게 같은 아시아지만 많이 떨어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초토화됐대요. 이건 뭐 거의 뭐 원폭가네. 이거 찍은 사람이 있네요. 그치? 와, 이건 어마어마하네요. 하긴 요새 같은 시대에 100명 사망이고 4,000명이 다쳤을 정도면 그쵸? 예. 맞아요. 인플레이션 하면 부자는 근심 걱정 힘들죠. 지금 부자들이 문제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나도 부동산 쪽에 다들 인플레이션 돈가치 떨어질 거 예상하고서 부동산에 몰빵했잖아요. 그쵸? 인플레이션 돈가치 떨어지는 거 뻔히 아니까 부동산에 몰빵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을 국가에서 규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야 지금. 그쵸? 인플레이션 피하려고 부동산에다가 강남 부동산 아파트를 사놨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아파트를 갖다가 자기 것처럼 해버리네. 그쵸? 거의 뭐 지금 하는 거 수준 보면은 이미 집주인이 아니에요. 국가 거예요. 아파트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금으로 몰리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도 내 게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지금 어쨌든 뭐 개미들이 올려서 워낙 시중에 돈 많이 뿌리니까 개미들이 올려갖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들어가기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아무튼 돈이 있으면 미국 주식에서 좀 우량주, 저평가주 자체로 들어가겠는데 뭐 그것도 사실 사놓으면 또 언제 오를지 모르죠. 그쵸? 저평가주 위주로 들어가도 언제 오를지 모르죠. 자,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이 발생했대요. 폐허가 된 사고 현장 주변이다. 자, 이거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일본의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그,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는 말이 맞구나.
샨시아댐도 지금 위험해 보이고,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도 사실 지금 뭐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위험해 보입니다. 예. 그쵸. 예, 이사랑님. 가진 게 없는데도 세금은 더 뜯어가고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정부 보조금이라도 나올 텐데, 유유. 그쵸. 우리도 그냥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뭐 이렇게 정부, 아무것도 없으면 정부 보조금 준다고 하잖아요. 보조금이나 타먹으면서 할까요, 진짜로? 보조금 타먹으면서 할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갖고, 민주당을 골수 지지했었던 그런 뭐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였던 분들이 이를 갈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오히려 그런 뭐 강남 아파트 몇 채 있으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신경 안 쓰던 웰빙 우파들만 지금 완전히 지금 두들겨 맞고 있고, 우리같이 그냥 길바닥 애국 우파들은 별 손해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 그쵸? 오히려 봤더니 우리가 문재인 정권으로 크게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길바닥에 있던 뭐 그런 아스팔트 애국 우파들은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뭐 세금 뜯길 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그냥 봤더니 뭐 무슨 뭐 합리적 보수다. 무슨 웰빙 우파다 하던 양반들. 무슨 뭐 개혁 우파라는 분들 돈 많잖아요. 그쵸? 이번에 미통당 의원 나리들 봤더니 돈도 참 많으시던데. 아무튼 그 웰빙 우파랑 아직까지 그런 뭐 건물 몇 채 갖고 있으면서 뭐 임대사업 하던 그런 민주당 골수지자들이나 아니면 강남 좌파 이런 사람들 엉뚱하게 지금 그러냐 아예 가진 거 없는 좌파들은 뭐 크게 피해가 없어. 보조금 받으면 돼. 예. 가진 거 없는 우파도 크게 할 건 없어. 뭐 나라 이상해지는 거는 그 마음 아프지만 어쨌든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아니 뭐 사실 길바닥 애국 우파들 뜯어내봤자 뭐합니까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 몰라라 하고서 뭐 저쪽에서 뭐 집회를 하든 애국 집회를 하든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비웃고 있던 걸 웰빙 우파들 지금 돈 많은 사람들 부동산 부자들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막 180석 가져가서 막 부동산 갖고서 막 법 만드니까 그렇게 막 그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하던 그런 아스팔트 애국 우파들 비웃던 그런 웰빙 우파들 지금 우파도 아니죠. 웰빙 기득권 보수들 지금 웰빙 기득권 보수들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근근히 열심히 살아갖고 몇 채 장만해갖고 임대사업 하던 그런 또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치 성향은 완전 민주당인데 실제로는 그냥 서민으로 열심히 살면서 조그만 뭐 그냥 빌라 하나 사든가 장만하든지 어제 뭐 조선일보 기사도 나왔잖아요. 뭐 그런 빚 없이 해갖고 알뜰살뜰 모아서 열심히 살던 분들이 민주당에서 뭐 그런 열심히 산 사람들 뭐 이제 한나라당이나 뭐 저런 미통당 봤더니 부자들만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허민 같아. 진짜로 뭐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뭐 찍었다. 실제로 나는 뭐 빌라 몇 채 사갖고 노후에 이제 임대사업 하려고 했던 분들 뭐 그냥 애매한 사람들만 두들겨 맞는 거죠. 뭐 그쵸. 조그만 거 몇 채 갖고서 임대사업 하던 그런 뭐 민주당 골수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애매하게 뭐 강남에 아파트 몇 채 갖고 있던 강남 좌파들이나 아니면 뭐 그렇게 보수 기득권은 부동산 엄청 많은데 그런 뭐 아스팔트 애국 우파들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하던 아스팔트 애국 우파들 쟤들 극우다 하면서 비웃던 그런 보수 기득권 다 날아간 거죠. 그렇죠? 생각해봤더니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민주당 지지하던 그 좌파 있잖아요. 가난한 좌파나 똑같이 그냥 나라 살려야 된다고 뭐 별것도 없었는데 그냥 가진 자산도 별로 없는데 열심히 애국 운동했던 그런 길바닥 아스팔트 애국 우파들은 크게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쵸? 애매한 사람들만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냥 예. 그렇잖아요. 그쵸? 열심히 살던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 애매하게 뭐 강남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으면서 좌파 행세하던 강남 좌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하던 우파 시민들, 뭐 별 자산도 없는, 가진 거 없는 애국 우파 시민들, 우습게 보던 그 보수 기득권 세력들. 그 사람들만 진짜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손해볼 것도 없어요. 크게 잘 보면은. 나라 망가지는 거야 안타깝죠. 뭐, 가진 게 없는데 뭐 그리 그렇겠습니까? 그쵸? 가진 게 없는데, 그쵸?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스팔트 보수우파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근심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그죠? 맞아요. 아무튼 재밌네요, 진짜. 생각해봤더니 의외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돌아가는 거 봤더니 그냥 무슨 그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하던 그런 그 애국우파 시민들 비웃던 웰빙 보수들, 기득권 보수들, 그 부동산 많이 갖고 있던
그런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재산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웰빙 보수들, 기득권들 지금 난리 나고 있지. 의외로 그런 우리 같은 그냥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은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쵸? 오히려 그냥 광화문 애국 집회 비웃던 사람들이나 지금 두들겨 맞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좌파들도 크게 손해 안 봐요. 보조금 받고 살던 사람들. 그쵸? 좀 애매한 자산 좀 있으면서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 애매한, 그쵸?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그리고 아예 아싸리 부동산 부자면서 아싸리 부동산 부자면서 그냥 어 애국 집회하던 우파 시민들 비웃던 그 부류들만 그냥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는 별로 손해볼 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뭐 뜯어갈래 봤자 아니 생각해보세요. 알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아스팔트에서 뭐 태극기 흔들고 한 사람들 잘해봤자 그 중에 부자분도 계신데 부자분도 계세요. 예, 고학력자도 많으시고 부자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한 미니 건물 정도 아마 미니 건물 한 채나 몇 채 정도 가지신 그 정도 어르신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대 부자셨습니다. 예. 그 이상 부자들 엄청 큰 손들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 고학력자도 많으시고 부자들도 태극기 집회 같은 거 많이 나오셨는데 그때 애국 집회 그래도 거기서 부자라고 하셔도 뭐 건물 한 진짜 한 두세 채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상 부자들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예, 뭐 그 정도 자산 가지신 분들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막 애국 집회 성금도 많이 내시고 재정 후원도 많이 하시고 직접 참여하고 많이 하시고 하셨어요. 그 정도 분들이. 근데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에서 태극기 흔드신 분들이 그분들 자체가 뭐 우리 같은 애국 시민들이 다 없는 건 아니고 또 자산 없는 건 아니고 예 무슨 그 건물 한 두세 채 미니 빌딩 작은 빌딩 한 두세 채 가지신 분들 정도까지는 계셨던 것 같아요. 부유하신 분들 그분들도 나오셨는데 근데 뭐 강남에다가 뭐 대형 빌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나왔고요. 예. 뭐 사실 고학력자들 많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이라고 하지만 고학력자들도 많으시고 특히 어르신들 그쵸. 그 다음에 되게 막 자산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많으셨죠. 아무튼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분들 말고 자산 적당히 있으시면서 애국 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 말고 그냥 광화문에 얘 쟤들 뭐냐 하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우리 돈은 영원해 크크크 하면서 아주 우습게 막 비웃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개혁 보수니 무슨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애국 집회 보도 안 했던 뭐 조중동 언론이나 보수 기득권들 지금 다 터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다 터지고 있죠. 그래서 뭐 부동산이고 뭐고 지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니까 팔지도 못해 사지도 못해 이거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내 이름 돼 있지 보수 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 이름만 내 이름 돼 있지 내 거가 아닌 것 같아. 세금 내라 뭐 예. 전세 월세로 못 바꾼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막 건물 갖고서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가진 게 없으니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더니 저도 정치 완전 접고서 정치 기사도 안 보는 이유가 할 만큼 했거든요. 우리 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이 정도 여기 어떻게 더 합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정도 싸우고 그 정도 투쟁하고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됐죠. 근데 막상 봤더니 어쨌든 가난한 좌파든 이런 뭐 별거 없는 그냥 애국 집회 열심히 나가던 애국 아스팔트 애국 우파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고 나머지 그냥 그 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난리가 났더라 지금은 국가에서 다 부동산 갖고 관리해 갖고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커다란 일이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 봤더니 베이루트에서 이런 폭발이 나면서 뭐 100명 사망에 4천명 부상 이거 장난 아닌 건데 이거 진짜로 거의 전쟁 수준이죠 이건 그쵸 전쟁이죠.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2020년에 코로나로 시작해서 홍수에다가 뭐 자연재해 지진에 하더니 M1 폭발 그쵸 레바논에서 예. 다들 일본에서 뭔가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루미나티 카드에 따르면 일본에서 뭔가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일본, 한국, 중국 다 지금 그렇게 그 안전하지 않죠 지금 이거 근데 대단하죠. 최근에 들어서 이 정도 폭발은 없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쟁이 아닐 바에는 이 정도 폭발은 없었었는데 이 폭발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미션 임파서블이나 그런 뭐 007 영화 같은 거면 야 이거 폭탄이
이거 뭐 테러 조직에서 이런 폭탄을 발사했는데 요 도시에 떨어지면 우리 다 끝장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돼. 그래서 막판에 뭐 컴퓨터 조작하고 해킹해갖고 막 미사일을 갖다가 그 바닷속에 넣는다든지 뭐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미사일이 저 도시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뭐 첩보 영화 같은 거면 딱 미사일 딱 도시에 딱 발사돼갖고 막 날아가다가 도시에 딱 명중되기 전에 한 5초 전에 뭐 무슨 해커가 천재 해커가 딱 해킹해갖고 딱 갑자기 미사일 뭐 그 바다나 뭐 거기 뭐 뉴욕 허드슨강인가요? 그런데 막 떨구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영화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수준 그 미사일 떨어지는 걸 갖다 못 막은 정도 피해라는 거죠. 요건 그쵸? 예. 첩보 영화에서 이 미사일을 막지 못하면은 수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친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첩보 영화에선 대부분 막는데 이거는 그걸 못 막은 수준이죠. 그쵸? 예.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미사일을 못 막으면은 이런 참사가 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아직 한국인은 뭐 별일 없다고 하는데 난리 났네요. 그쵸? 난리 났네요. 뭡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쵸? 야, 전 세계가 지금 난리네요. 그쵸? 질산암모늄이 2750톤 보관돼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는 이거 누가 일부러 폭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쵸? 뭐 미군 발표 그쵸? 예. 아 천세익체 해커 중에 엄청 잘생긴 해커였던 권상우랑 비슷하게 생긴. 아 이번에 뭐 그 빌 게이츠랑 뭐 몇 사람 예. 그 빌 게이츠랑 오바마랑 그 해킹했다는 그 친구 말이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해킹해갖고 벌써 몇십억 갖고 있대. 몇십억 부자래요. 난 놈이에요, 난 놈.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비트코인 해킹해갖고 비트코인도 무슨 몇십 개 갖고 있어서 이미 몇십억 부자에다가 막 마이크로소프트 뭐 빌 게이츠 회장도 해킹해, 뭐 오바마도 해킹해, 막 해킹해갖고 막 돈 달라고 해갖고 난 놈이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사실 뭐 만약에 진짜 감옥 가더라도 잠깐 있다가 뭐 빼내갖고 NSA 뭐 CIA 이런 데서 또 일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죠? 그 친구는 대단해요, 진짜로. 예. 뭐 감옥에 가더라도 잠깐 있다가 뭐 다 NSA나 CIA 같은 데 빼내갖고 특히 요새 막 중국이랑 막 해커 전쟁해갖고 난리 난데 그쵸? 미국에 그만한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잠깐 감옥 보내는 척하고서 또 실무에 투입시키겠죠. 그쵸? 예, 또 비트코인 주고서 중국 여기 뭐 너는 화웨이 좀 해킹해봐라. 너는 뭐 틱톡 좀 해킹해봐라. 너는 여기 위챗 좀 해킹해봐라 하고 또 해킹시키겠죠. 미국에서 그쵸? 중국에서도 미국 해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또 뭐 해킹해야죠. 그쵸? 전쟁인데 미중 전쟁인데. 위험한 창고가 항구에 있었다면 책임자들이 대가를 치를 것을 처벌을 약속했다. 그래서 서로 뭐 지금 해킹들 엄청 하고 있겠죠. 그쵸? 특히 뭐 백신 기본적으로 백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제약사들은 지금 다 해커들 들어와갖고 해킹하고 있겠죠. 그쵸? 예. 코로나 백신 거 정보 얻으려고 그쵸?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인화물질이 보관되어 있어 사고 현장. 이게 날라갔답니다. 날라간 게 핵폭발급이다. 히로시마급이다. 4.5 지진 수준 질산 암모늄이 2750톤 있어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는 무슨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쵸? 예. 사고일 수도 있는데 공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폭발시킨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쵸? 일부러 그래서. 질산 암모늄이 옛날에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도 이것도 말이 많죠. 그쵸? 그때 뭐 김정일 암살 시도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질산 암모늄이 이게 무서운 거네요. 화물 열차에 불꽃이 옮겨보는 폭발이 발생했는데 어마어마하죠. 야 이거 세계가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올해는 생존이 그거잖아요. 그쵸? 올해는 생존이 목적인데 진짜 생존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쵸? 살아남기만 해도 올해는 성공이다. 자. 베이루트 폭발 참사 원인은 사고 공격 레바논 총리 재앙의 책임인지 대가 치를 거 왜 또 재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굳이 예 재앙의 책임 있는 자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예. 자, 군 분석 따르면 폭탄 공격인 것 같다. 헤즈볼라 이스라엘 연관성 제기, 이스라엘 강력 부인. 이거 잘 봤을 때 이 레바논 그걸 갖고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헤즈볼라 아니냐, 이스라엘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단체인데, 그쵸? 이슬람 극단주의 소행이나 아니면 반이슬람 극단주의 좀 어떻게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 약간 가장 반대편 끝판왕이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쵸? 그래서
과연 이슬람 극단주의냐 아니면 반이슬람 극단주의 이스라엘이냐 하면서 뭐 여러 억측이 너무 황당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 뭐 봤을 때 뭔가 폭탄 공격 같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누가 폭탄 터트린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자, 거의 사망자 100, 확인된 것만 사망자 100명에 부상자 4,000명이다 해갖고. 자, 단순 사고일 수도 있고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일 수도 있다. 무섭네요. 그쵸? 만약에 공격일 경우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에 더 큰 파장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그쵸 여러분? 일부러 그쵸? 일부러 도시 하나 이런 식으로 폭발시킨 다음에 전쟁시키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어떠한 극단주의 세력이 뭐 그런 극단적인 전 세계의 무정부주의 세력이 예, 그 무정부주의 세력이 어떤 도시를 테러해갖고, 특히 이렇게 딱 중동같이 민감한 동네, 그쵸? 이런 도시를 테러해갖고, 일부러 전쟁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전 세계를 전쟁에 휩싸이게 해서 자신들의 그런 무정부주의 사상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뭐 테러를 한다. 이런 영화 많잖아요, 그쵸? 이런 영화 되게 많고, 예를 들어 뭐 주인공은 또 미국 뭐 CIA 요원인데, 그들의 그런 음모를 막기 위해서, 주인공이 이제 다 미리미리 가서 싸우고, 막 이제 무술도 하고, 총도 쏘고, 뭐 액션도 하고, 뭐 추격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낙하산 타고 내려오기도 하면서 이렇게 타면서 끝에 아무튼 주인공이 이기잖아요. 뭐 그런 게 뭐 미션 임파서블이고 007이고, 그런 첩보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간에, 진짜 영화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죠. 그쵸? 이런 민감한 중동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으로 거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런 민감한 중동에서 일부러 이런 폭탄을 터뜨렸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누군가가 일부러, 그게 누군가가 됐던, 전쟁 날 수 있죠. 그쵸? 전쟁 날 수 있죠. 그쵸? 레바논. 옛날에 레바논 내전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막 해갖고 이슬람 세력이랑 해갖고 또 레바논 내전도 있고, 그쵸? 전쟁 난 지 얼마 안 된 데잖아요. 그쵸? 이스라엘에서 그때 레바논 내전에 뭐 개입도 하고 해갖고, 여기 자체가 원래 화약고인데, 여기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했다? 누가 됐든, 배후가 누구든, 원인이 뭐든 간에, 인위적인 폭발이라고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전쟁 날 수 있죠. 그쵸? 레바논, 맞아요. 단순 사고가 아니라 레바논 내 혼란을 노린 세력의 공격일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쵸? 워낙에 정세가 복잡한 나라고, 레바논이. 그쵸? 뭐, 기독교인도 있고, 이슬람인도 있고, 뭐, 친이스라엘계도 있고, 뭐, 친이슬람계도 있고, 막, 이 나라가 되게 복잡한 나라죠. 그쵸? 레바논이. 친이스라엘계, 기독교, 뭐, 이슬람교, 뭐, 친이스라엘계, 뭐, 친 IS, 뭐, 친 헤지볼라 막 뒤섞여 있잖아요. 이 나라도 복잡한 나라잖아요. 그쵸? 예. 중동에 있는데 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이스라엘도 개입해 있고, 뭐 여기 팔레스타인이니까 막 복잡한 데가 레바논인데 아무튼 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뭔가 폭탄 공격 같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간에 뭐 진짜 요새 보면은 그렇잖아요. 인위적 폭발인가요? 예. 말이 재밌네요. 인위적 폭발. 근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뭐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말세 같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쵸? 뭐 곡과 마곡의 전쟁 해갖고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뭐 전 이런 또 주변 국가들이 모인다는데 이미 뭐 터키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슬람 원리주의 쪽으로 가고 있고 중동에서 이런 일들은 또 자꾸 터지고 그쵸? 자꾸 중동에서 이런 일은 터지고 뭐 주변국들은 또 이스라엘에 점점 적대적으로 돼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지금 국내 사정으로 좀 정신이 없고 지금 성경에 보면 아무튼 뭐 마지막 때에 역병이 돌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전쟁이 나고 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주변에 온 국가들이 연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뭐 요한계시록 뭐 다니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사야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판백인데 뭐 그쵸?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쵸? 성경에 그냥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 말세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 잡고 뭐 제도고 뭐고 이제 국가 시스템 뭐 경제 시스템 뭐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고 사회 시스템 거기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 세계도 지금 한국 못지않게 지금 개판이고 지금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뭐 레바논에 이렇게 해갖고 뭐 갑자기 막 이런 엄청난 뭐 폭탄 같은 게 터지고 폭탄인지 뭐 폭발인지 뭐 자연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자, 아무튼 간에 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뭔가 지금 뭔가 베이루트 폭발 참사가 근데 또 국방부에서는 또 아직까지는 공격이라는 징후가 없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탄 공격 같다 아무래도 이거는 인위적인 폭탄 공격 같다 하는데 또 미국 국방부에서는 또 국방부에서 아닌데 봤더니 아직까지는 뭐 테러라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냥 자기 말대로 말 막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한쪽에서는 야 이거 이란 쪽에 이슬람 극단주의 헤지볼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 아니야 이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냐 이스라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완전히 그냥 양쪽으로 완전히 그냥 정치적으로 정반대 쪽에 있는 헤지볼라 이스라엘 둘을 다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재밌죠, 그쵸? 예. 재밌어요, 지금. 성경은 계획서일 수도, 예, 그쵸. 뭐 계획서일 수도 있는데, 야, 어떻게 계획서면 대단해. 어떻게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뭐 구약이고 신약이고. 구약이면 훨씬 더하죠, 그쵸? 구약이면은 더 전에 쓰여져 있으니까. 아무튼 뭐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예측을 합니까, 그쵸? 예. 대단하네요, 성경책이, 그쵸? 아무튼 간에 뭐 말도 안 되게 한쪽에서 헤지볼라 아니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아니냐고 이거 뭐 폭탄 테러냐 아니면 자연 발생 화재나 뭐 이렇게 막 투닥투닥 하면서 난리가 근데 이게 지금 중동 정세도 그렇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세상이 혼란해 보여요. 세상이 혼란해 보여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달러 뭐 일부는 그렇게 막 비상식량도 그렇고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금융시장이나 다들 그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이거 진짜 뭐 금융이고 경제고 한번 문제 생기면은 뭐 진짜 전쟁 나고 막 세계적으로 난리 나고 뭐 금융시장 막 폭삭하고 하면 이거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뭐 비상식량이나 최소한의 뭐 달러라든지 이건 좀 확보를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불안해요. 지금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고 달러 가치는 떨어져 있고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고 적어도 금융시장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뭐 내년 3월까지 한미 통화 수업까지 있어갖고 원화 가치가 당장 떨어지는 일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돌아가는 게 조금 수상해 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봤더니 직감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수치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안정적인 수치들, 예, 주가도 오르고, 예, 환율도 안정적이고, 그쵸? 이런 안정적인 자료들, 안정적인 환율에 안정적인 주가. 뭐 하긴 금값 이렇게 오르는 거 안정적이지 않은데 아무튼 예. 안정적인 달러 5원 떨어지고 주가는 또 1%씩 오르고 있고 뭐 개미들이 사고 있지 그래도 지금 왠지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면 끝물 같다 느낌이 안 좋다 지금 보면 그냥 아끼고 사실 지금 보면은요 주식이든 뭐든 주식이 됐든 금이 되든 부동산이 됐든 지금 정도면 이제 이익을 보고서 빠질 때죠 사실은 그쵸 지금 정도면 이익 보고서 빠질 때죠 근데 문제는 계속 돈을 찍어낼 때니까 계속 전 세계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금값이 이 정도 올라면 파는 게 맞고 부동산이 이 정도 올라도 정리하고 파는 게 맞고 주식도 이 정도 올랐으면 파는 게 맞는데 변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계속해서 돈을 찍고서 뿌리고 있으니까 지금이 팔기도 애매하죠. 사기도 애매하고 그쵸? 옛날 기준으로는 이렇게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서 뿌리지 않는다면 지금 팔 때가 맞습니다. 주식이고 금이고 부동산이고 뭐든지 지금 팔아갖고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계속 현물 자산 그러니까 신용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파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예, 뭐 그렇고요. 아무튼 예, 뭐 오늘 할 얘기는 또 여기까지 다 했네요. 그래서 뭐 지금 세계가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자산, 예.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죠. 금 살 때가 아니다. 금은 투자가 아니라 안전자산이다.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투자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달러로 큰돈 벌기 힘들죠. 그쵸? 달러도 큰돈 벌기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은
아무튼 그런 안전자산들을 조금 일부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왜? 아니,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히로시마급이 터져갖고 100명이 죽고 4,000명이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죠? 산시아댐도 좀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지금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는데, 안전자산도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 같은 데 일부 투자를 하더라도, 안전자산도 그만큼 갖고 있어야죠.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그렇죠? 한쪽은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유를 해야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아무튼 하긴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도 되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재밌네요. 금이란 자산이 안전자산이랑 인플레이션 헤지가 둘 다 되네요. 그죠? 달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헤지는 안 되고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달러는 안전자산의 그런 의미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헤지로 돈가치하락에는 그 대비를 못하는데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면서 인플레이션 헤지도 되네요. 그죠? 재밌는 자산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한쪽으로는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형편 봐가면서 해야죠. 그쵸? 예, 그냥,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자산도 별로 없으면 아껴 쓰면서 오늘 내일 잘 먹고 사는 게 낫죠. 그쵸? 직장 잘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경제 위기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대비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개개인 말로 다 다릅니다. 갖고 있는 자산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투자적인 이런 게 다르고, 또 처자식 있느냐 없느냐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 힘들고,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건요. 일부는 좀 그런 국내 주식이나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 중에서 가능한 미국 주식이 좀 나와 보이고 좀 덜 오른 우량주. 너무 오른 거는 좀 매력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덜 오른 우량주에 좀 투자를 하시고 한쪽으로는 KRX 금시장 같은 걸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그런 KRX 금시장 같은 걸로 금이나 아니면 은은 실제 사시든지 싸니까 어쨌든 근데 문제가 지금 은은 지금 분위기 보면 아마 이거 안 팔 것 같아요. 종로 가면 안 팔 것 같은데 실물을 지금 안 판다 그러면 KRS 금시장이라도 해서 금을 구매하든지 일부 좀 해놓고 달러 같은 경우도 일부 달러 값 앞으로 약달러 되긴 할 것 같아 보이는데 또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 또 자연재해나 전쟁 터지면 달러도 또 귀해지기 때문에 달러도 일부 보여야지 그냥 예, 주식 일부, 금 같은 거 일부, 달러 일부, 이렇게, 그럴 때 거창하게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고, 달러도 100만 원어치, 금도 금시장도 거의 100만 원어치 넣을 수 있잖아요. 형편 되시는 대로. 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몇십억, 몇백억씩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또 자산 관리 하시겠죠. 몇십, 몇백억 가지신 분들도. 근데 문제는 그런 몇십 몇백억 가지신 분들도 이 정권에서 좀 뒤통수 맞았죠. 그쵸? 뒤통수 맞았죠.